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뮤지컬 페스트의 주인공, 배우 박은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페스트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가장 주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의사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이번 작품 어떤 작품이고 또 맡은 역할 어떤 역할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고요. 거기에 또 서태지의 음악을 접목시킨 뮤지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인물은 이 페스트라는 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끝까지 의사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고 희망과 저항을 얘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 알베르 까미와 또 서태지 음악이 만난다 그래서 그리고 네. 올해 또 처음 만들어진 초연인 거잖아요. 그쵸. 창작 뮤지컬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배우로서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까미의 어떤 그런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전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물론 그 저항하는 어떤 저항의식에 있어서 이제 서태지 선배님의 어떤 그런 노래들도 이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이야기를 잘 들려드릴 수 있을까? 이 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는 한데 뭐 잘 극복해야죠. 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중심, 저항하는 자로서 중심 인물이기도 하지만 네. 넘버도 굉장히 소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 넘버 이게 네. 일반 뮤지컬과는 달리 솔로 넘버가 많진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한국에. 예. 그래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네. 굳이 그냥 주어진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 청량한 박은석 씨의 목소리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목소리가 아닌 박은석만의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이런 아쉬움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 마음이 또 사라지게 좀 해소가 되고 좀 열심히 연기하고 예. 열심히 또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떠나가버린 많은 사람들과 그 참이 찢겨버린 나의 외로움 가야 하겠어 나의 세상으로 이 슬픈 아픔들이 서태지라는 우리 시대 그 음악적인 그 아이콘으로서 작용하는 굉장한 큰 이름이잖아요. 그쵸. 서태지 씨와 어떻게 교감을 좀 직접 하셨나요? 이 페스트 뮤지컬 이후에? 직접은 못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직접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음악으로 만났습니다. 음악으로 잘 만나고 참 뭐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네. 이제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 이제 사실 나나라요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때? 어머나!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예.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서태지 선배님의 이제 1집이 이렇게 나오고 솔로 앨범도 나오고 뭐 그랬을 때 이제 학창 시절 때 다 힘들잖아요. 네. 저희들. 근데 노래들이 참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뭐 이 억압된 어떤 학생으로서 억압된 이 마음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소도 네. 시켜주고 그래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하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네,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또 그게 또 이렇게 젖어들기에도 참 쉬웠던 것 같고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박은석 씨가 부르시는 넘버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그런 넘버들 쭉 정리가 된 것들이 이미 많이 그 네티즌 사이에선 돌던데 네. 이번에 접하신 넘버 중에서 가장 좋은 넘버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제 솔로 넘버보다는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넘버가 코마였던 코마. 것 같아요. 네, 음악 네. 마지막에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리우가 이제 끝까지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이 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음악이랑 저희 어떤 그 페스트의 상황이랑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저희 공연하면서도 코마라는 곡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태지 씨의 약간 그런 전자적인 느낌이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한 것과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렇죠. 처음에 네. 딱 대본이라고 하나요? 그걸 네네네. 받아 들으셨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던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서태지 씨의 노래를 이제 다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게 선곡된 노래를 다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라는 설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들이 좀 걱정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드라마 자체가 뭐 깊고 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습하면서 이제 노래들이 편곡이 되고 저희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됐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캐스팅이 된 김다연 배우 그리고 네. 손호영 씨 같은 경우 세 분이 같이 좀 캐릭터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너무 많이. 네, 그리고 또 제가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새 리우 중에 막내라 가지고 아 진짜요? 막내라 가지고 형들의 어떤 이 비율을 맞추면서도 애교를 떨면서도 형님들이랑 같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작품적인 이제 창작이다 보니까는 창작이다 보니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아주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믿겨요. 네. 믿겨요 막내임을. 아 정말요? 네 믿겨요. 감사합니다. 자, 박은석 씨가 그려내는 리우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저는 이제 리우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호영이 형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면은 되게 리더십이 강한 어떤 그런 리우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다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상황 안에서 연약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어떤 되게 보듬어주고 싶은 리우? 네.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우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보면은 좀 안쓰럽대요. 왜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안쓰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힘든 점은 없으세요? 최근에 뮤지컬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또 어찌 보면은 배우들이 좀 이렇게 또 한정돼 있는 분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팬들이 보기에는 저 배우는 항상 저래 혹은 저 배우는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릴 때도 많으실 것 네네네. 같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조금 많이 데뷔 시절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저희들 직업은 어쨌든 간에 평가받는 직업이니까 네. 평가받는 직업이니까 그런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경험을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공연 보는 사람들마다의 뭐 취향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힘들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구나. 네. 그냥 그렇구나. 뭐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데뷔 몇 년 차시죠 벌써? 저는 뭐 많은 선배님들이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데뷔는 6년 차였어요. 6년 정도 넘어서면 이런 여유도 있군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야. 완벽하게 극복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 깨달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6년간 박은석의 매력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어필한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믿고 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시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참 잘해오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모든 작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떤 역할을 맡던 간에 그 작품이 관객들한테 항상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요. 제가 뭐 어떤 역할을 맡던 간에 그 역할이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또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생동감 넘치는 어떤 살아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뭐 앞으로 제가 배우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일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냥 그런 믿음과 생각을 잃지 않는 배우로서 계속 할 겁니다. 리오 같아요. 제가 네, 리오를 통해서 지금. 많이 배웠다니까요. 네. 까미의 그 페스트의 리오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뮤지컬 페스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신 만큼 또 아직 지금 남아있잖아요. 네네. 공연 기간이. 배우로서 페스트 어떤 강점이 있으니 꼭 와주십시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뮤지컬에 또 뭐 기대를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알베르 까미의 주제나 어떤 그런 메시지성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이고 네. 연출님, 뭐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매번 공연할 때마다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좀 따뜻함을 좀 전하고 싶어요.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고 절망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 안에 내부에 있는 패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외부적인 부분에 패스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절망하지 말고 네. 절망해서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것보다도 우리가 항상 희망을 좀 꿈꾸고 삶에 대한 태도가 좀 이렇게 저항하고 항상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많이 저희가 홍보가 뭐 알베르 까미와 서태지 음악 이 두 가지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저희 극의 메시지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못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작품은 그런 작품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은석 씨 이야기를 쭉 듣는데 까미의 페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낸 느낌이에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작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그만큼 더 기대하고 많은 분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진지하고 진솔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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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화려한 쇼 뮤지컬의 진수 브로드웨이 42번가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80년 뉴욕에서 초연한 뒤 브로드웨이에서만 5,000회 이상 공연됐고 국내에서는 1996년 초연 이래 20년간 관객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이번 공연 역시 경쾌한 탭댄스와 재즈풍의 음악,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어우러져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된 이야기입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브래드포드 로페즈가 쓴 소설 42nd 스트리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꽤 인기여서 뮤지컬보다 앞선 1933년 42번가라는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성공을 위해 벌어지는 브로드웨이의 시스템을 사실적으로 담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뉴욕의 풍경까지 고스란히 그려내며 호평받았죠. 영화 42번가가 뮤지컬로의 변신을 꾀한 건 개봉 50년이 지난 1980년대 일입니다. 준비! 5, 6, 7, 8! 선생님 정말 못하겠어요. 조금만 쉴게요. 영화가 비정한 쇼 비즈니스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그 거대한 시스템 속 반짝 스타의 탄생 과정에 집중했죠. 당시로는 무대형 뮤지컬로서 획기적인 장기 공연을 이어가며 화려한 생명력과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누렸던 보기 드문 흥행작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리바이벌 무대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그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뮤지컬이기 때문이겠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쇼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입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전형적인 미국식 쇼 뮤지컬답게 스토리보다는 볼거리에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덕분에 관객이 뮤지컬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무대 위에 정확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여 명의 앙상블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탭댄스와 압도적인 군무가 이 뮤지컬의 백미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막을 올리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십 명의 배우들의 발놀림과 경쾌한 구두 소리는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이번 시즌에는 브로드웨이 유명 안무가인 레지나 알그렌이 총괄 안무 및 연출을 맡아 더욱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오리지널 무대 장치인 계단 덕분에 맨 뒷줄의 댄서까지 빠짐없이 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빛나는 배우들입니다. 요즘 공연계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스타 캐스팅이 흥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작품은 다양한 연령의 배우들이 출연해 조화롭게 무대를 꾸미고 있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6년 프로덕션에는 송일국과 이종혁이 매력적인 연출자 줄리앙 마시 역을 맡아 호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원과 김성경이 도로시 부르크로 등장해 관록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죠. 패기 소요로는 예쁜 외모만큼이나 출중한 가창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뮤지컬 배우 임혜영이 연기합니다. 미워할 수 없는 바람둥이 매력남 빌리 로로 역으로는
에녹이 합류해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올해 공연에서는 늘씬한 각선미의 아름다운 외모의 앙상블들이 눈에 띄는데요. 브로드웨이의 최신 버전의 무대와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공연으로 꾸미고 있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안무 90점입니다. 시종일관 심장을 뛰게 하는 탭 리듬과 화려한 군무가 등장하기 때문에 공연을 보다 보면 숨이 차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뮤지컬에서 왜 안무가 그토록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는지 여실히 공감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탭과 뮤지컬의 화려한 만남. 내겐 휴식이 필요해요.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인생. 잊고 보는 김수로 프로젝트의 감성 힐링극 오감만족 대리여행 연극 유럽 블로그입니다. 대기업을 박차고 여행길에 오른 동욱과 허풍쟁이 여행 블로거 종일. 두 사람은 파리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엄청 말이에요. 네. 남들이 다 아는 뻔한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특별한 여행, 나만의 여행이 돼야죠. 그러나 동욱은 진짜 여행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따라붙는 종일이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결국 종일을 떼어내는데 성공한 동욱은 스위스에 도착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납니다. 마실까요? 그래. 하지만 이 멀쩡해 보이는 남자, 석호는 바람난 여자친구를 잡으러 유럽에 온 범상찮은 캐릭터였죠. 극중 배우들이 유럽 3개국 8개 도시를 직접 여행하며 겪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연극. 때문에 관객들은 함께 유럽을 여행하는 듯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김수로, 강성진, 김기방 등 잔뼈 굵은 배우들의 출연부터 3인조 밴드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10여 개의 작은 뮤직 넘버까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한편 동욱과 석호 그리고 종일은 의도치 않게 로마에서 재회하게 되고 세 사람은 석호의 여자친구를 찾아내기 위해 뜻을 모으는데요. 지금 행복해져야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지금 행복해지고 지금을 즐겨야지. 현실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치유와 낭만의 무대. 공연은 오는 10월 2일까지 대학로 TOM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밤과 청량한 가을밤, 관객들을 위한 별밤 축제. 신명나는 야외놀이 한마당, 국악공연 별별 연희입니다. 절정을 맞이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색다른 공연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별별 연희는 매해 여름마다 음악과 춤, 재담, 고개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여왔죠. 올해는 가족과 함께 한바탕 크게 웃고 즐기는 야외놀이 한마당이라는 테마로 8개 연희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흥겨운 풍물놀이부터 탈놀이극과 국악 뮤지컬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질 예정이죠. 매주 토요일에 찾아오는 한여름밤의 특별한 시간. 공연은 오는 9월 24일까지 국립국악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